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한 바닷물이랑 대기 위쪽의 차가운 공기 사이에 온도차가 커지면서 태풍의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. 더 강력한 태풍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 보통 지구온난화 하면 더워지는 거니까 가뭄이나 산불 이런 건 쉽게 연관을 지으시는데 태풍이나 폭우, 홍수 같은 것도 온난화로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재난의 형태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양극화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맞는데 오른쪽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오른쪽, 왼쪽 번갈아서 정신없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. 또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농작물 재배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작물들은 심각하게 수확량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식료품 물가가 돈 주고 사기가 무섭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. 장마 때문에 상추 같은 채소 가격이 급등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.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늘어나고요. 사실 크게 좋은 게 없어요.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게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는 현상인데요. 초등학생들 환경 그리기 대회 같은 거 하면 북극곰 그리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. 그런데 이 북극곰 같은 경우가 해빙을 타고 이동합니다. 즉 해빙은 북극곰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. 해빙을 타고 다니면서 뭐 다양한 물고기나 물범 이런 애들 사냥을 하는데 빙하가 녹으니까 해빙이 사라져서 해빙도 녹고 타고 다닐 차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? 북극곰이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줄어들어요. 그럼 어때요? 배고파. 점점 앙상이 말라. 그러다가 굶어 죽는 북극곰도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그릴 북극곰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. 사실 빙하가 녹는 게 위험한 이유는 빙하라는 게 바닷물처럼 짠물이 얼어있는 게 아니라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. 빙하라는 건 담수입니다. 담수. 그냥 맹물이에요. 그러니까 빙하가 녹잖아요. 극지방에 있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집니다. 뭐 조금 바닷물이 심심해지겠네 이럴 수 있겠죠.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. 왜냐면은 보세요. 우리가 욕조가 있어요. 욕조에서 이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. 이쪽에서는 찬물이 나와요. 이걸 틀어놔요. 그 다음에 우리 목욕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? 손으로 저어주죠. 그러면은 이 전체 물의 온도가 미지근해지니까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저어주지 않아. 그럼 어떻게 돼요? 여기는 뜨거운 물, 여기는 차가운 물. 요 가운데서만 목욕을 할 수 있겠죠. 일로 가면은 너무 추워서 못해. 일로 가면은 너무 뜨거워서 못해.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는, 씻을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밖에 없는 겁니다. 이걸 저어줘야 돼요. 이 저어주는 걸 지구에서 누가 하느냐? 바로 짠 바닷물이 합니다. 적도 쪽은 뜨거워요. 극지방은 차가워요. 그렇게 뜨거운 적도와 차가운 극지방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극지방의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에요. 근데 빙하가 녹았죠? 빙하는 담수, 맹물이죠?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졌죠? 어떻게 됩니까? 바닷물의 거대한 순환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적도 여전히 더 뜨거워져요. 극지방 더 추워집니다. 즉, 적도와 극지방이 폭염과 한파가 오는 겁니다. 양극화가 되는 거죠. 목욕할 수 있는 욕조가 좁아지는 것처럼. 이걸 저어주면 이만큼을 인류가 할 수 있어요. 근데 저어주지 않아요? 점점 줄어들겠죠. 그럼 점점 양극화되겠죠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인류는 딱 요만큼밖에 못 살아. 우리나라 위치 어떻습니까? 좋아. 우리나라 딱 중간이야. 우리나라는 목욕할 수 있겠죠. 근데 목욕하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그냥 둘까요? 그렇게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. 그러니까 빙하가 녹는다는 건 적도와 극지방의 이 에너지를 섞어주는 힘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.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.